이제 요거는 이제 벌써 세 번째네요. 우리의 고어와 슈메르어의 유사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슈메르어가 우리 원래 모든 고어의 원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유럽으로 문화가 같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우리의 고어가 왜 재미냐면은 전에 그 슈메르어에서 가삼이라는 말 나오는데 가삼이 무슨 말인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가슴을 가삼이라 하거든요. 슈메르어의 가삼, 그럼 우리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을 그러거든. 안을. 그러니까 하늘을 안을 그래요. 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말이 이제 좀 세게 나간 거 있고 약하게 나간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 성가를 부르면 할렐루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알렐루야라고 하는 합창곡이 있어요. 이게 알렐루야라고 할렐루야라고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할렐루야도 우리 고어가 있거든요. 우리 고어가. 우리 고어를 보는 사람들은 그 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앞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럼 this is car. 영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This is car. 그 this는 그것도 우리말이거든요. this는 현장,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 뜻을 this라고 해요. this. is는 있어. 여기 있어. 뭐가? car가. 근데 car는 뭐냐? car는 원래 영어 발음으로 car로 해서 car 하는데 그것이 차예요. 차. 옛날에는 영어 C자가 치자예요. 치자. 그러니까 차예요. 그러니까 차, this is 차. 근데 그걸 차를 영어로 car로 했고, 그것도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뭐 클라이스트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의미 많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어에 뭐라고 하냐면 산수에 따라서 표현하는 소리가 달라진다. 그것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방언. 근데 우리 말 속에 해질 때 할 때 가 하잖아요. 그것이 그 말이 GO를 우리가 아래아로 보면 또 세게 말하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가는 우리말이거든. 옛날부터. 그러니까 가잉 그러잖아요. 가잉 그래서 고잉 그 말입니다. ing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자면은 그래 또 만나자잉 그러잖아요. 또 만나자잉 그러면 만나자잉 ing가 붙어요. 그리고 잘가잉 그리고 잉 ing가 붙어. 근데 ing가 붙은 말을 전라도 말로 해서 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잉은 뭐냐면 잘가잉 그 말은 너 잘가 그 말이 아니라 도착할 때까지 무사해라 그 말이에요. 염원해 주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무사해라. 그리고 내일 또 만나자 그러잖아요. 내일. 근데 그것이 이제 옛날 말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 못하는 옛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비 올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우산이라 그러잖아요. 우산이 조선왕조 때까지만 해도 우리 고유 언어로 보자면 슈림이야. 슈림. 그렇기 때문에 슈림이 왜 그러냐? 그 우산에 물이 모여가지고 쉬어하는 것처럼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에도 써요. 그걸 갈무라고 하잖아요. 갈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우산 종류예요. 그 슈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구려 말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뒀어요. 그리고 고구려 말을 전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참 나도 깜짝 놀랐는데 교과서 이름이 계림유사예요. 계림유사. 고려 말을 배우는 교과서. 근데 그 책을 내가 봤더니 이 자는 소를 어떻게 내라 이건 소를 어떻게 내라 쫙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자가 우리 글자라는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옥편이 있는데 그 옥편 이름이 뭐냐면 설문회자예요. 허진이라는 사람이 집필을 했는데
그 허진의 설문회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라 국 가면은 국자가 무슨 글자에서 두음이 나오고 머리음, 그리고 무슨 글자에서 중간에 몸음이 나오고 무슨 글자에서 받침음이 나온다. 근데 그 글자를 하나하나 다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국 되는 거예요. 국. 우리 동이족 하면 동자는 동욕동 하잖아요. 동욕동은 동자를 낼 수 있도록 디귿자 나오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자 나오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응자, 응 하는 발음이 나오는 글자가 있고 합쳐서 동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나오는 것이 있어. 우리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회가 한자를 가지고 우리 한글 소리를 내도록 설명해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소위 말하자면 설문해자에 있는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소각한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인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세종대왕을 욕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우리 고어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사실은 나는 글자를 한자도 만든 적이 없다. 최만리한테 그랬잖아요. 경이 내가 만든 글자가 한자라도 있으면 찾아주소. 나는 만든 적이 없네. 옛부터 써 내려오던 전자를 바른 소리를 내도록 발을정, 소리음 해서 정음성을 만들었지, 내가 글자를 만들었는가? 나 만든 적 없네. 그렇게 나와요, 세종실록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안 되고 사실대로 놓고 보면은 이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메르어가 우리 고어하고 같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학자들이, 슈메르 연구하는 어문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자기네도 모르는 글자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이 기자가 알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일본이 조선 사람이 일본으로 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임진왜란때도 가고 또 여기서 문화 사절단도 가고, 그래서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알기 때문에 우리 글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뒤로 연구해 보니까 거의 우리말이에요, 슈메르어가. 그래서 우리의 고어하고 슈메르어하고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글자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건 선행문자라 하거든요. 그 슈메르 글자를 선행문자라 하는데, 그 선행문자가 우리나라에서 BC 3000년대에 있었어요. 눈 위로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새들이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새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을 본따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그 쐐기 문자가 되는데, 그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슈메르 문자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 보면은 우리 배달국 시대, 배달국 시대에 4대 임금이 태우의 천왕이라고 나와요. 태우의 천왕의 큰 아들 소금천씨가 소위 바벨론에 우리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테오버키시의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보급해 줬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연대하고 맞춰서 그쪽도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슈메르 사람들이 자화상을 말했다 했잖아요. 첫째, 우리는 고대 동방의 해돋는 나라에서 왔다. 둘째, 우리는 흰옷을 입는다. 우리는 하늘에 일, 월, 성, 신, 북극성과 샛별까지 포함해서 이런 성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낸다. 그게 조선제거든요. 그 제사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로 아신다면은 우리 역사가 얼마나 심도 있게 전 세계 문화의 소위 시험 문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씩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 우리의 역사가 인류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곧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슈메르 문화는 우리 문화의 이유가 우리나라의 단군 왕급 때부터 나라가 있으세요. 지국 밑에 있는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수밀국이라고 나와요. 수밀국이 바로 슈메르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달, 사항, 정책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급됐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